개장 전 74분 오늘 장으로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봐야겠죠. 장 초반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됐던 뉴스, 당정,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 하향 조정 공식화, 그리고 장 후반 반등에 기여한 헤드라인. 한,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위해 총력입니다. 자, 개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밀렸습니다. 어제 비공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그간 시장에서 추측으로 전해졌던 내용들, 법인세를 25%로 다시 올리는 안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내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 시간 여러 번 전해드렸듯 연말 매물 폭탄 우려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장 초반 시장이 흔들렸던 건데요. 그래도 빠르게 저점을 형성하고 양시장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등에 기여한 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전환인데요. 수급 전환에 기여한 건 일단 협상에 대한 일부 낙관론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막판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죠.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부 본부장은 주말 사이 러트닉 장관과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러트닉 장관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에서도 협상, 그리고 4차 협의를 위해 다시 워싱턴으로 어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분 전이었죠. 7시쯤 정부는 공식적으로 현지 시각인 29일인 오늘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통상협의가 있을 것이라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는요.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소식, 그리고 관세는 15%에서 20% 내지에서 형성될 거란 일종의 시장 판단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활발하게 이동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 어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500억 원 넘게 순매수,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연일 유입되고 있는 것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죠. 어제 코스피가 장 마감 기준 3,230선대로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변수 속에서도 이렇듯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만 아직 변수에 있어서 온전히 안도할 수는 없죠. 관세라는 키워드는 오늘장 시장을 움직일 무버로도 이어집니다. 앞서서도 간략하게 체크를 해봤던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담당자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지,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단순 협상용 발언이라고 바라볼지, 혹은 협상이 막판까지 쉽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장 초반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날에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워싱턴행을 결정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자, 이 뉴스, 이재용 회장의 출국 역시 막판 관세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추가 투자하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370억 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테일러시의 공장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간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X를 통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죠. 삼성전자의 공장 확대 가능성을 시장이 경쟁력 강화로도 해석을 해준다면 7만전자가 또 한 번 지수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삼성전자의 지수 기여도가 커진 요즘 오늘도 큰형님 삼성전자 흐름 함께 주시해보고요. 섹터별로 보자면 비만 치료 업종의 변동성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간밤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3에서 21%대에서 8에서 14%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복제약 사용, 경쟁 심화 등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에 미국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 21%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의 5% 하락 등 섹터 전반의 약세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JP모간은 노보노디스크만의 부진일 뿐 시장 전체 부진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으나 뉴욕 증시에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섹터 전반이 부진했던 만큼 관련주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다시 큰 흐름으로 좀 돌아와 봐서요. 어제는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다시 좀 고점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변동성 유발 이벤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비차익 매수가 강합니다. 변동성 구간에선 외국인 수급이 붙은 업종과 종목들을 주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안혜수입니다.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나흘 만에 반등 성공하며 낮 동안에 힘을 다 썼는지 전형에 큰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제 있었던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에는 좋았는데요. 대응은 산자부의 국채과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애프터마켓에서도 1.84%대 강세 보였습니다. 합병 소식 알렸던 한일시멘트 는 2.24% 상승세 보여줬고요. 흑자더나 호실적에 더해 두 건의 수주 소식 알렸던 하나오션도 상승했습니다. 또 교촌 F&B 소비 쿠폰 지급 수혜주죠. 빨간불 켜냈습니다. 1.36%. 반대로 하락세 보였던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종근당 5% 하락했는데요. 메인마켓에서 15% 급등 후에 하락세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잘 알려진 회사죠. 노보노디스크가 1912의 국내 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종근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는 급락했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주 분위기가 요즘 괜찮았는데요. 강원랜드는 2분기 매출은 높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진 실적을 발표하면서 2.5%대 하락불 켜냈고요. 미국과 EU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예외적으로 유지됐다는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사마 알미늄 장중에 12% 급등했고요. 급등세 이어지진 못하고 1.99%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메인마켓 마감 후에 인적 분할 철회 결정을 공시하면서 7%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로 알아보고요. 리튬과 알루미늄 취급하는 포스코엠텍도 정규장에서 하락세 되돌리면서 5%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리튬 관련주죠. 함께 올라졌네요. 3.28%.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동성화인텍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거론할 거란 전망에 13% 급등, 애프터마켓에서도 5% 가까이 더 올라줬습니다. 네, 최근 비만 치료제의 인기가 크게 늘면서 관련 섹터에도 훈풍이 불고 있었죠.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위고비를 만드는 노보노디스크가 종근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에 나오면서 종근당이 메인마켓에서는 많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5%대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국내에서 이미 위고비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다음 달 1112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자 견제가 됐는지 종근당과 손을 잡은 건데요. 다만 이 노보노디스크 앞에 알려드렸듯이 간밤에 실적 조정치 하향으로 미증시에서 21% 하락했고요. 1112도 떨어지는 등 제약바이오주의 전반적인 약세 보였습니다. 종근당 역시 메인마켓에선 급등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이렇게 하락세 보인 만큼 오늘 투자하는 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인적 분할 뒤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던 하나마이크론이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회사를 존속법인 하나반도체홀딩스와 신설법인 하나마이크론으로 인적 분할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는데요. 이달 16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을 담은 분할 계획서 안건을 승인했지만 정관 변경 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후 소액 주주들이 지주사 전환이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분할을 반대,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하나마이크론 인적 분할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진 거죠. 비슷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던 파마리서치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된 건데요. 이 공시가 나간 이후에 투심이 회복되면서 하나마이크론은 8% 급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업체로도 잘 알려진 만큼 상승 모멘텀 많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속보 하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시간 통상협의를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고요. 이제 남은 건 31일,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의 회담이라는 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입사 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자, 애프터마켓 특징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근당의 등락률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정규장에서 15% 급등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상승세를 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변동성을 보인 점부터 일단 짚어볼까요? 예,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유통을 이제 막고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내 작년 10월부터 위고비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약 64.3%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 73.1%까지 확대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위고비,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종근당과 같이 전략적인 제휴를 했느냐? 일단 일라이릴리가 올해 8월 중순부터 마운자로가 본격적으로 국내 출시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위고비보다 이제 마운자로가 상당히 좀 더 특징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다. 뭐 어떤 게 뛰어나느냐,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고비가 한 20% 정도 이제 체중 감소 효과를 72주 내에 평균 체중 감소율을 보였던 반면에 마운자로는 22.5% 체중 감소율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도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가 더 저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근당은 영업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HK 이노앤 K캡과 더불어서 3년 동안의 매출을 한 1,000억 정도 이게 이뤘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영업력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계약 만료로 인해서 매출 1,000억이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근당에서는 이제 위고비 판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려고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종근당 단기적으로 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세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도 높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실적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모닝브리핑 브리핑에서도 짚어봤듯 간밤 뉴욕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주 섹터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반도체주 전반, 이제 비만 치료제주 전반이 좀 부진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고비도 출시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마운자로도 8월 중순부터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으로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판매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만 관련된 부분에 종근당이 라인업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더 보셔야 될 필요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중장기적인 관심은 유효하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파마리서치에 이어서 하나마이크론도 인적 분할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그 7월 28일 날 법원에서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 상당 기간 동안에 인적 분할을 이제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사측에서는 그럴 바에는 이제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자체를 보시면 상법 개정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철회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인적과 물적 분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3조, 테슬라양의 수주를 확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사는 이제 비메모리양 테스트 수요도 본격적으로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AP 관련된 테스트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런 바탕으로 외주 물량이 베트남과 그리고 브라질 쪽에 대한 해외 법인 쪽으로의 성장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입장으로서는 위기보다는 기회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AI 반도체, HBM 쪽 후공정 패키징도 동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지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 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원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구상으로 인해 원전주들의 강세가 연일 무섭습니다. 이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원전 기업들과 협력한 업체들은 성장 동력이 가시화된 상황이고요. 팀 코리아가 설계부터 운영, 해체까지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완성형 공급팀이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지며 수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오늘 급등한 게 아니라 올해 내내 꾸준히 올라온 테마인 만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원전 기업 벤다이어그램인데요. 왼쪽 팀 코리아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미국 진출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겠고요. 오른쪽 원에 속한 DLENC의 경우 미국 협력사인 엑스에너지의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두 원의 교집합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인데요. 사실상 국내 원전 산업의 핵심 중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기업은 미국 대형 원전과 SMR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따라 수혜폭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들려올 소식 주시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연간 3,600위안, 약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신생아 일시금과 양육비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소식에 우리 증시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네오팜이 7%대, 웅진싱크빅이 3%대, 깨리소프트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 입장을 이렇게 뒤집어버린 건 결국 내수를 잡기 위해서일 텐데요. 다만 인구를 지금부터 늘려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중장기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만큼 어제 올라온 종목들의 경우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두 가지 체크해봤고요. 분석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구상 속에서 팀 코리아, 한국전력과 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원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AI 투자 구현을 위해서 에너지원이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전 관련된 발전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원자로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이 확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400기가와트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가장 급한 게
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만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1월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기술력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원전 건설 기간이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이게 공기가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I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한국이 56개월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세계 평균이 190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3배 정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0개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에서 해체까지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도 일단 영구정지 원전이 4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9개가 지금 해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체 관련된 부분의 레퍼런스도 국내 쪽 뭐 한수원, 현대건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돼서도 조선방산 LNG 가스와 더불어서 원전 관련된 카드도 좀 들이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티어는 이제 역시나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전력의 주변 자회사,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국전력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밸류체인 관련주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짚어봐야겠죠. 중국 정부가 저출산 그리고 소비 위축에 대응해서 전국의 아동수당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직접 수혜가 기대되는 뭐 아동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이제 결혼을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잘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관련돼서 2천만 가구에 70만 원 돈을 지급을 한다고 해서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탑티어 종목 한 종목 얘기를 해드리면 네오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보습제를 이제 중국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해외 판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오팜 정도는 실적과 더불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자체 모멘텀은 제한적일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입사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